이번 시간에는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배우셨습니다. 자, 확률 변수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자, 확률 변수란 그죠?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대해서 단 하나의 실수값을 딱 정해주는 그런 대응시키는 관계를 뭐라 불렀었냐면 확률 변수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확률 변수는 함수하고 사실은 같은 개념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확률 변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자, 일일이 어떻게 돼서 하나하나 구분할 수 있는 것, 자연수처럼 한 개, 두 개, 세 개 셀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을 무슨 변수? 이산 확률 변수라고 배우셨고요. 그 다음 시간이나 거리처럼 이게 딱딱 끊을 수 없는 부분 있죠. 쭉 이어지는 그런 변수를 뭐라고 배우셨냐면 연속 확률 변수라고 배우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개념 열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상자에는 숫자가 각각 1하고 2가 적혀 있고요. 다른 숫자 상자에서는 3하고 4가 적혀 있는 그런 게 있네요. 자, 근데 이 상자에서 임의로 공을 몇 개씩 꺼낸다? 한 개씩 꺼내요. 그래서 각각 한 개씩 꺼내는 거예요. 자, 근데 꺼낸 두 개의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을 뭐라고 한다?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네요. 자, 그때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과 각 값의 가질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자, 합을 확률 변수라고 했으니까 확률 변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제일 처음은 자, 일단은 자, 우리가 1하고 얼마다 우리가 3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변수는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1하고 4를 뽑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때는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하고 3을 뽑아도 얼마가 되겠어요? 5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2하고 4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얼마가 되냐면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 자연수로 끊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변수가 되냐면 이산 확률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니까 각각 있는 확률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x가 4일 때 한번 볼게요. 그럼 전체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두 개의 공 중에서 한 개를 뽑는데요. 자, 여기서도 두 개의 공 중에서 한 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분모는 얼마가 되냐면 4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자,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1, 3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가지가 되냐면 한 가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x가 5인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역시 두 개 중에서 한 개씩 각각 골랐는데, 자, 이때는 1하고 4, 2하고 3 우리가 합하면 5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두 가지 경우가 돼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2가 돼서 2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x가 6인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때는 역시 두 개 중에 한 개씩 우리가 뽑는 경우가 전체 경우가 되겠고, 6이 되는 경우는 2하고 4를 우리가 뽑았을 때 합이 6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역시 답은 얼마다? 4분의 1이 되고요. 다 합했더니 얼마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의 합은 항상 얼마다? 1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중에서 이렇게 딱딱 자연수처럼 끊어질 수 있는 변수를 뭐라고요?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률을 우리가 각각 구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뭘 해야 되냐면, 자, 이제 기호로 나타내는 걸 배우셔야 되는데요. 자,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x를 가질 때 확률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대요. 자, 그래서 아까는 그냥 x는 3, x는 4 이런 식으로 나타냈는데, 자, 이제 확률이기 때문에 앞에 p를 적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 열기에서 했던 걸 살펴보면 x가 4일 때, 자, x가 5일 때, x가 얼마일 때? 6일 때였죠. 그죠? 그래서 이 각각에 우리가 확률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어주시면, 그러니까 4일 때는 얼마였다? 4분의 1. 자, 5일 때는 2분의 1. 그리고 6일 때는 얼마다? 역시 4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합하니까 얼마였다? 1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앞으로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의 기호는요, 이렇게 써주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모든 값.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산 확률 변수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딱딱딱 끊어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자, 그 각각에 대해서 뭘 구할 수가 있냐면 확률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변수에 대해서 확률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무슨 분포라고 하냐면 확률 분포라고 하고요. 자, 그때는 이 변수가 무슨 변수다? 이산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px는 xi는 pi 이렇게 되는데 i가 뭐가 되겠어요? 이산 확률 변수니까 1, 2, 3 해가지고 우리 n까지 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좀 주의점 뭐냐면 원래 자연수처럼 생각한다는 말을 우리가 앞에서 확률 변수에서 배우셨는데 자연수 자체가 무슨 수 집합이에요? 개수로 따지면
그죠? 무한집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되냐면 무한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한 경우만 좀 다루냐면 유한인 경우만 좀 다루는 그런 부분이 여기 확통에 나오는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산확률 변수에서도 우리가 규칙을 가질 수가 있는 식이 있거든요. 자,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x를 대입한 식이 우리가 바로 확률 질량 함수니까 우리 일반적인 함수식 구하듯이 여기서도 확률 변수에 대한 식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 식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표로 이제 나타낼 건데요. 이제 그 이산확률 변수는 하나 이렇게 끊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를 만들어서 생각하면 굉장히 계산이 좀 쉬워요. 그래서 위에 줄은 뭘 적냐면 바로 확률 변수를 적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는 뭘 적어 주시냐면 그 변수에 대한 확률을 이렇게 적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개념 열기에서도 살펴봤지만 모든 경우에 합은 항상 얼마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 계산한 다음에 더했는데 1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계산에 실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이 얼마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1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이 그래프의 특징은 자, 일단 막대 그래프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x1일 때 우리가 확률, x2일 때 확률, x3일 때 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막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뚝뚝뚝 떨어져 있죠. 그래서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변수라고 볼 수가 있냐면 이산 확률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쭉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건 연속 확률 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이산 확률 변수에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든지 그런 분포를 구하려고 하면 자, 뭐로 반드시 나타내셔야 되냐면 표로 나타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확률 질량 함수 성질은 다음과 같대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럼 이산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변수가 딱딱딱딱 떨어져 있는 부분 맞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각 뭐가 정해진다? 확률이 정해지는 거고, 그리고 그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는 요기요 쓴다는 거. 그래서 요기요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사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점은 자, 우리가 확률에선 당연히 자, 확률은 0에서 어디 사이다? 1 사이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합은 항상 얼마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산확률 변수에서 전체가 아니라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을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거기에 해당되는 확률들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더해주면 된다는 것이 이 부분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예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어떤 고등학교에서 남학생 4명이 있고요. 여학생 6명으로 구성된 교육봉사 동아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동아리에서 초등학생을 가르칠 학생 2명을 임의로 뽑으려고 하는데요. 뽑힌 학생 중에서 여학생의 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학생 수이기 때문에 1명, 2명, 3명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변수는 뭐가 되냐면 이산 확률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뭘 구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실제로 세 가지네요. 자, x의 확률 분포 표하고요, 확률 질량 함수를 물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 분포 표를 만들면은 확률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표를 만드는 게 좀 제일 중요하고요. 자,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함수기 때문에 함수식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학생 수를 우리가 x라고 했을 때 바로 x가 들어가는 뭐다? 예, 함수식을 구하라. 확률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확률 질량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학생이 1명 이상 뽑힐 확률을 물었죠. 자, 이거는 전체를 물은 게 아니고 뭐다? 일부분을 물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됐냐면 앞에서 개념처럼 그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확률을 각각 우리가 더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여학생 수를 우리가 x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학생 수고 어떻게 될까요? 자, 제일 처음에 2명을 뽑습니다. 여학생이 1명도 안 뽑힐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1명 뽑힐 수 있죠. 그 다음 몇 명 뽑힐 수 있다? 2명이 뽑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어떻게 만드냐면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률이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자, 합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 얼마다? 1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밑에 줄에는 뭘 적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확률을 적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문자 x가 확률 변수였기 때문에 그 x 각각은 우리가 변형을 변수를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볼게요. 자, 그럼 제일 처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분 한번 봐야겠는데요. 자, x가 0일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2명을 뽑았는데 여학생이 1명도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체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전체 경우는 남학생 4명과 여학생 10명, 6명이기 때문에 10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다? 2명을 뽑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학생 그럼 4명 중에서 몇 명? 자, 2명이 다 뽑혀야 되죠? 자, 그런데 여학생은 어떻게 되냐면 6명 중에서 1명도 안 뽑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확률이 어디 들어가면 되냐면 여기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10C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P2를 2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것이 우리가 10C2가 됩니다. 자, 4C는요, 자, 4P2를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는 부분이고요. 6C0은 그냥 얼마다?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분하시면요, 여기는 5가 되고요. 여기 되면 2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약분이 되는 부분이 생기네요. 3이 약분이 돼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분모에는 15가 남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분자에는 얼마가 남냐면, 분자에는 2가 남네요. 그래서 여기는 얼마다? 15분의 2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두 번째는 이번에 P가 X는 1일 때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X가 1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다? 2명을 뽑아요. 자, 근데 남학생 중에서 몇 명을? 1명을 뽑아야 되는 거고요. 여학생 몇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계산해 주시면, 자, 10C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0P2를 뭐로 나눠준다?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4C는 그냥 4예요. 자, 6C는 그냥 얼마다? 6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약분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약분이 이렇게 되겠죠? 자, 약분하면 5가 됩니다. 그리고 약분하면 여기가 2가 되고 여기 3이 나오는 부분이네. 자, 그럼 답은 얼마가 되냐면 15분의 8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들어갈 수는 얼마가 되냐면 15분의 8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는 x가 얼마일 때, 자, 2일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x가 2가 되면 10명 중에 몇 명을 뽑는데, 2명을 뽑는데, 여학생만 다 뽑혀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남학생 4명 중에서 1명도 안 뽑혀야 되고요. 여학생 6명 중에서 몇 명? 2명이 뽑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10C는 10P2를 뭐로 나눠주면 된다?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4C0은 1이에요. 그 다음에 6C는 뭐가 되냐면 6P2를 뭐로 나눠주면 되냐면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뭐다? 2 곱하면 되겠네. 그럼 2 곱하면 이렇게 우리가 약분이 되는 부분이고요. 약분하면 여기 2가 남고요. 약분하면 얼마다? 3, 2가 남네요. 자, 그럼 요건 얼마가 되냐면 얼마가 됩니까? 6분의 얼마가 된다? 6분의, 이것도 약분되네요. 3분의 1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3분의 1. 자, 3분의 1은 15분의 얼마다? 5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면 볼게요. 15분의 2, 15분의 8 다음에 15분의 10. 여기 15분의 5니까 얼마? 딱 더하면 얼마다? 1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확률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본 게, 그래서 완성된 확률 분포표는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확률 변수를 정해 주시고요. 각각에 대한 확률을 다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 구하는 거 배우셨죠? 그 부분이 복습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확률 질량 함수 볼게요. 그럼 확률 질량 함수는 뭐냐면 앞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뭐라 설명드리냐면, 자, px는 뭐일 때? x일 때거든요. 그럼 이건 이렇게 됩니다. 10명 중에 2명을 뽑았어요. 자, 그러면은 여학생 몇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몇 명을 x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우리 남학생은 어떻게 되냐면 4명 중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 2명을 뽑는데 그 2명 중에 뭐다? 여학생을 뺀 나머지 수만큼 뽑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0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0 대입하면 4C, 여기는 뭐다? 6C 0이 됐던 부분이고요. x가 1이면요, 1 대입해보세요. 4C 1 되는 거 맞죠? 6C 1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x는 2일 때는 여기다 2를 대입하시면 4C 0 맞죠? 그 다음에 여기 6C 얼마다? 2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변수를 x를 잡았을 때 요 x가 들어가는 여기 있는 확률식이 바로 뭐가 되냐면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표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규칙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2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은 여학생이 1명 이상 뽑힐 확률을 물었어요. 저거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Px가 자, 뭐다? 1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한 명 이상 뽑히는 것은 사실은 한 명하고 뭐다? 두 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자, 이산 확률 변수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같으면요 x는 1일 때 하고요 x는 뭐일 때? 2일 때를 더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이 표를 완성해 놓으면 좋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일일이 계산이 좀 간단하게 돼요. 자, 그럼 1일 때는 얼마입니까? 그죠? 우리가 15분의 8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2일 때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3분의 1은 얼마였다? 그죠? 우리가 15분의 5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15분의 얼마다? 13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니면 이 사건 써도 되겠네요. 자, 이 사건은 1에서부터 뭘 빼면 된다? 15분의 2를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표를 만들 수가 있으면요 우리가 굉장히 해석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확률 분포 표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답이 이렇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표를 만드는 게 좀 제일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변수를 정하는 게 제일 처음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뭐다? 확률을 구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확률 질량함수라고 하는 것은 x가 들어가 있는 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특정한 부분에 우리가 확률을 물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상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1하고 2일 때는 뭐한다? 더해준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연습이 잘 돼야지만 뒷부분도 많이 풀 수가 있거든요.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예제 2번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3개의 불량품을 포함한 10개의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임의로 몇 개를 꺼냈다? 2개를 동시에 꺼냈는데 꺼낸 제품 중에서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네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우리 예제에서도 살펴보셨지만, 자, 제일 중요한 것은 확률 분포 표를 완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표를 완성하고, 뭐를 구해라? 확률질 함수도 구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전체가 아니라 부분. 그래서 불량품이 1개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변수를 정의해야겠죠. 자, 제품을 몇 개를 꺼낸다? 2개를 꺼내는데, 그래서 주인공이 되는 게 뭐냐? 불량품의 개수예요. 그래서 불량품이 1개도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자, 최대 몇 개? 그죠? 2개 꺼내니까 2개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0개, 1개, 2개이기 때문에 변수는 0, 1, 2 이렇게 확률 변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은 이산 확률 변수의 모든 합은 얼마다? 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3개의 확률만 각각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1번,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px가 얼마일 때 0일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바로 p가 x가 0이란 말은 불량품이 1개도 안 뽑힐 확률이에요. 그럼 전체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10개의 제품 중에서 2개를 뽑는데요. 자, 그러면 3개의 우리가 불량품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도 안 나와야 되고요. 자, 그러면 2개는 어디서 나와야겠어요? 정상품에서 나와야겠죠? 자, 그래서 3개가 불량품이기 때문에 7개가 정상품이 되고요. 그 중에서 몇 개? 2개를 우리가 뽑는 그런 경우 확률이 바로 여기 있는 px는 0인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10c는 10p 10 곱하기 9를 2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는 그런 부분이고요. 3C형은 그냥 3입니다. 1입니다. 자, 그리고 7C는 어떻게 되냐면 7P를 뭐로 나눠주시면 되냐면 2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약분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분모에 똑같이 2를 곱할 거예요. 그럼 없어지고요. 근데 약분을 하면 자, 3으로 약분하면 2, 3이고요. 여기 또 약분되네요. 자, 5, 3 얼마다? 15. 그래서 15분의 7이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x가 0일 때 우리가 확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 번째는 px는 얼마다? 그죠? 1일 때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그럼 x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10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요. 자, 근데 불량품 3개 중에서 1개 나와야 되고요. 정상품 7개 중에서도 1개가 뽑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분모는 10c 하면 10p를 우리가 2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3c는 3, 자, 7c는 얼마다? 7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약분하시면 5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약분하면 얼마가 되면 3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얼마가 되냐면 15분의 7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세 번째, 자, x가 얼마일 때? 자, 2일 때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요거는 10c 10개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뭐 중에서? 불량품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고요. 나머지 정상품 중에서 하나도 뽑히지 않을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하시면 10C는요, 10P를 우리가 2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3C는 3C1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7C형은 얼마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자, 약분하면 5가 되고요. 약분하면 얼마다? 3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5분의 1이 되네. 그래서 15분의 1이 됩니다. 우리가 계산한 거 맞을까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 더하면 얼마다? 1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0일 때는 15분의 7, 그 다음에 1일 때 15분의 7, 2일 때 15분의 1이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는 확률 분포표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확률 질량 함수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결론은 이겁니다. 자, 뭐다? 그죠? x는 x일 때, 그래서 x가 들어간 식을 나타내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구하시면은 10개 중에서 2개를 뽑습니다. 자, 그러면 불량품 중에서 뽑는 개수를 아까 x라고 잡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처럼 x가 0이기 때문에 3c 0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3c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정상품 7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되냐면, 전체 2개를 뽑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불량품 개수 제외한 나머지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정상품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0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7C2가 됐던 거고 1이면은 여기가 얼마가 된다? 7C1 그리고 2가 되면 7C 얼마다? 0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요, 요거 적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자, 뭐다? 여기는 변수를 그대로 적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적는 것이 뭐다?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자, x 변수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 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뭐냐면, 자, 불량품이 1개 이하의 확률을 물었어요. 그럼 확률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개 이하니까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0일 때와, 그 다음 뭐일 때, 그렇죠. 1개일 때를 우리가 더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x는 0일 때는 얼마다? 15분의 7이고, 여기도 15분의 7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15분의 14가 되는 것이 여기 있는 불량품이 1개의 확률을 우리가 구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에 우리가 확률 분포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뭐를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 확률 분포표를 완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확률 질량 함수 우리가 적는 거 보여주시니까 되겠고요. 여기가 실제적인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이 확률 분포표만 제대로 우리가 완성하면요 다 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연습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